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은 LNG 선박들이 이제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대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선박들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정말 이들은 이 환경 규제를 이유로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제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반적인 신조 선박 발주에 대한 논리를 정리해보면 대충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이 늘어나고, 물동량이 늘어나면 배가 많이 필요해지니까 이제 해운 운임이 상승하면서 중고 선가가 올라가고, 그래도 이제 배가 부족하면 결국에 이 신조 선박 발주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조 선박의 발주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경기 호황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2010년 전까지의 이 조선업의 사이클은 대개 이제 이런 패턴에 의해서 주로 발주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환경 규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이게 신조 선박 발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2020년부터 가해지는 이 IMO 규제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황물질이 적은 연료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선박들은 이제 폐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신조 선박의 발주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이 경기 사이클도 일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꼭 이런 어떤 흐름과 관련이 없더라도 환경 문제 때문에 기존 선박들을 폐선시키는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서 새로운 배를 발주하는 이런 수요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폐선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시중에 풀려있는 선박의 양이 점차 줄어드는 걸 의미하니까 이는 이제 중고선가 상승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기에 발주되는 신조 선박들의 선가 상승 효과도 같이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LNG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이 IMO 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IMO 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IMO 2020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약간 마이크로하게 분석해서 수혜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선사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고민하는 거는 이 IMO 2020이 아니라 IMO 2050입니다. 그러면 IMO 2050이 뭐길래 선사들은 이걸 더 고민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2050년까지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40%까지 줄이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개별 선박들은 무려 70%까지 줄여야 하는 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석유 연료를 아예 쓰지 말라는 말이랑 이제 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LNG나 LPG, 메탄올, 암모니아, 그러니까 이런 연료들로 대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조선업에 슈퍼 사이클이 온다,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로직 중에 하나는 이제 바로 이 IMO 2050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선박의 연수는 보통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IMO 2050 규제가 시행되는 2050년에서 이제 거꾸로 그 선박의 연수인 25년의 역산을 해보면 이제 2025년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2025년에 만들어진 배의 경우 대략 이제 25년 정도 사용을 할 때 이제 2050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셨다면, 만약에 이제 2025년 이후에 만들어진 배들 중에서 이제 LNG 같은 친환경 선박들이 아닌 이 석유 연료로 사용하는 배가 건조된 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배들은 이 사용 연수도 다 못 채우고 이제 2050년부터는 이제 폐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2025년 이후부터 건조되는 선박들은 이제 석유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LNG 같은 친환경 연료를 중심으로 한 선박일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선박들은 당연히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가져올 거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들으시면서 아니 지금이야 LNG밖에 없으니까 LNG 선박들로 발주를 하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처럼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원자로, 그러니까 이런 선박들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또 이제 국내 조선사들만 수혜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앞으로 이제 암모니아, 수소, 그러니까 이런 선박들이 이제 각광을 받겠지만,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선박들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 연료를 안정적으로 보급해줄 터미널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수소나 암모니아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온 선박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보급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이미 지난달에 세계 최초로
이 암모니아 추진선 인도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게 진짜 암모니아 추진선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이 기사만 놓고 보면 LNG 이후의 선박들은 이미 건조도 되고 인도도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대세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건 마치 현재 도로에 수소차가 돌아다니긴 하지만은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용화가 못 되는 그런 이치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그 앞단에 있는 친환경차인 전기차만 주구장창 생산이 될 텐데, 마찬가지로 암모니아선이 아무리 저렴하고 아무리 친환경적이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이 암모니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해줄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LNG만 주구장창 건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과거와는 달리 현재 이 신조 선박 발주가 이루어지는 논리 중에 하나는 이 중고 선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 그에 더해서 현재 선수들은 이 IMO 2020도 중요하지만은 IMO 2050 이벤트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25년 이후부터 발주되는 선박들은 대부분 친환경 선박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중고 선박들을 보유하고 있는 선주들 중에 폐선을 하지 않고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선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선주들은 왜 스크러버를 장착을 하는 걸까요? 이 매연을 씻은 물을 버리는 스크러버 장착 선박들에 대한 입항 금지가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선주들은 왜 스크러버 설치를 늘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전에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스크러버를 쓴다는 말은 이 벙커 CU의 판매량도 같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IMO 규제가 시행되는 2020년부터 이 벙커 CU의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벙커 CU를 쓰면서 발생하는 매연을 처리하는 게 스크러버인데, 그런데 스크러버 설치량은 늘어나는데 벙커 CU 판매량은 왜 줄어드는 걸까요? 한 가지 이유는 이 조선업 시리즈 맨 처음에 살펴봤던 논리 중에 하나인 이 중고선을 비싸게 팔기 위한, 그러니까 중고 선박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이 전략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당 한 6, 70억 정도 하는 이 스크러버를 장착해서 단기적으로 중고 선박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특히 현재 많은 항구들이 이 스크러버 장착 선박들에 대한 입항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이라면 이 스크러버 비중이 높은 국내 흠 같은 경우, HM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예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HMM 관련해서 그런 우려감을 표명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모든 항구에서 스크러버 장착 선박 입항을 금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항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일부 생기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항구들이 다 입항을 막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공산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배는 입항을 금지합니다 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과 달리 이 스크러버 장착을 하면 입항을 받아주는 항구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O 2050 환경 규제가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기 전에 선사들은 이 중고 선박들의 스크러버를 장착해서 일시적으로 중고 선가 가격을 높여서 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걸 보시면 스크러버 장착 건수는 높아지는데 이 벙커 CU 수요는 같이 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이걸 보면서 스크러버 수요가 늘어나니까 관련 엔진이나 장비를 만드는 기자재 업체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지금 실수요 때문에 장착이 된다기보다도 일시적으로 폐선이 늘어나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배가 적어졌고, 이로 인해서 이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박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LNG는 좀 몇 년 동안 대세가 될까요? 현재 업계에서는 최소 10년 동안은 메인으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중국 조선소 기술이 꽤나 올라와서 이 한국이 이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이거는 바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 조선사들이 이 국내 조선사랑 상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은 벌크선이든 컨테이너선이든 기본적으로 이 건조 지연이 무조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은 어떤 선종이든 제때 배를 못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어려운 기술이 LNG가 추가가 된다면 과연 이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는 재작년에 이미 반년 가까이 딜레이가 된 세계 최초의 23,000 TEU급의 지연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사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주는 이 후광 효과가 엄청난데 이제 한두 달도 아니고 반년을 납기를 못 맞춰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조선소와 관련해서는 뭐 나중에 한번 길게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 조선소 업체들은 이제 기회를 잘 못 맞추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간단히 LNG 선박 사이클이 뭐 단순 논리로 커지는 게 아니라는 점과 또 이제 스크러버 선박에 대해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